이걸로 해요. 다리 해야 되겠네. 사람들이 왜 위안부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외교의 그야말로 걸림돌입니다. 이 한일 외교의 걸림돌이다 보니까 한일 외교가 삐걱거리면서 한미 외교, 한미일 동맹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안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1996년 쿠마라스 와미의 보고서가 국제적인 사기를 부린 거고, 사기극을 부린 거고, 국내적으로는 정대협에서 온통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국사교과서 연구소와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이 앞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아이들 교과서에 이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가, 얼마나 거짓말로 서술되어 있는가, 이것을 밝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이것저것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국민행동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제3차 국민행동 기자회견, 초등사회 5-2 집필자 한춘희 강제동원의 증거를 제시하라. 아이들 교과서가 난장판이다. 아이들 교과서에 문법조차 안 맞는 글이 실려 있는가 하면 집필자도 해명 못하는 내용이 실려있다. 2019학년부터 사용한 국정초등사회 6-1은 박근혜 정부에서 확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하였으나, 이 정권이 들어서서 이전에 없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 사건, 그리고 2016년 촛불 집회를 3페이지에 걸쳐 추가하였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의 사망 사건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촛불 집회가 민주주의의 의사의 표현 방식이라면, 그렇다면 태극기 집회는 왜 싣지 않았는가? 77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만들어진 교과서가 엉터리 선물 세트였다. 오류와 왜곡이 너무나 심해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던 이 교과서는 이후 3페이지를 통째로 삭제하고 사진을 빼거나 내용을 고치는 등 무려 10여 곳이나 수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을 잘못 싣거나 광복의 뜻풀이와 본문 내용이 안 맞는 등 수정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 중에 위안부 문제가 있다. 2019년부터 사용한 초등학교 사회 5-2 교과서에는 일제는 1937년에 중국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전쟁 군인으로 강제 동원되었다. 더욱이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전쟁터에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했다고 하여 노동자와 군인 그리고 위안부가 모두 강제로 동원되었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수요 시위란 무엇일까라는 제목과 함께 두 장면의 사진을 싣고,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후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로 강제로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을 가리킨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 글은 문법부터 잘못이다. 제대로 된 문장으로 고치면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후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 아까는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라고 했는데,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되어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을 가리킨다고 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국어 문법조차 틀린 글이 실려 있다. 문제는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동원이라는 문장으로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는 정대협에서 발간한 1993년도 증언집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군문서 중에 위안부 동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한 것이나 1996년도 쿠마라스와미 유엔 인권위 보고서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와 전쟁 기간 중의 군 송로의 모집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은 잔존하거나 공개된 실제의 모집 과정에 관한 공식 문서가 없다는 것이라고 한 글이 강제 동원을 명백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에 국사교과서 연구소에서는 조선 여인이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동원된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집필자 한춘희 교수로부터 일본 관원이 관여하여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했다는 자료는 차고도 넘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서 차고도 넘치는 증거 중에 한두 가지만 제시해 달라고 했으나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는 동안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다시 증거 제시를 요구하니 돌아온 답변이 가관이다. 답변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역사가는 사료라는 중요한 증거 자료를 역사적 탐구와 사고 과정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쓰인 역사적 사실은 사료를 바탕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맥락을 검증하여 해석한 것들이 통설로 받아들여질 때 교과서에 그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이것이 한춘희 교수의 답변이다. 일본군이 조선 여인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에 의해 만들어진다라는 뚱딴지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민원의 핵심은 강제 동원의 증거 제시인데 역사 전공자도 아닌 사회학 교수가 엉터리 역사 강의를 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육계의 참담한 현실이다. 이런 집필자가 쓴 아이들의, 더구나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과서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집필자가 설명도 못하는 교과서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집필자도 못하는, 설명 못하는 내용을 실어서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부산교대 한춘희 교수에게 요구한다. 한춘희 교수는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조선 여인을 강제로 전쟁터에 동원한 증거를 제시하라. 2020년 10월 19일 국사교과서 연구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정대협이라든가 이 여성가족부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의 핵심이 일본군이 조선 여인을 강제로 동원했다. 위안부는 일본군의 성노예였다. 위안부는 전쟁 범죄 피해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은 조선 여인을 강제로 동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안부는 일본군의 성노예일 수가 없습니다. 위안부는 전쟁 범죄 피해자일 수가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돈입니다. 위안부라는 것은 점령지에 마련된 위안소로 가서 돈을 버는 여인입니다. 물론 그 돈을 버는 것이 위안부가 주체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이 위안소에 여인들을 데려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신매매범들이라든가 포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신매매본부가 포주들이 이 여인을 데려가면 돈을 엄청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취업 사기, 공무사칭 사기, 온갖 명목의 사기범들이 여인들을 속이고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나를 따라가면 어디에 가면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들에게 붙여줄 수도 있다. 시골에서 무지몽매한 여자아이들이 그 말에 다 넘어갑니다. 1960년대 70년대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위안소를 감춰야 하는 인신매매범들과 포주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곳이 저 이영만리 주둔지 위안소입니다. 거기에는 돈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물론 직접 나는 저 이영만리 주둔 위안소에 가면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노려서 위안부 이 여인들을 데리고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인신매매범과 포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여인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소녀들을 꼬드겨서 데리고 갑니다. 결국 주둔지 위안소에 가면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위안소 규정에 정해진 계급별, 시간별 요금을 내고 이용합니다.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고 돈을 내지 못하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군 성노예라면 일본 군인들이 이 여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돈을 내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군인에게 신고하면 그 사람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일본군의 성노예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쟁범죄 피해자라는 것은 점령지의 여인들을 납치해서 강간하고 살해하는 것이 그것이 전쟁범죄이고 거기에 당한 여인들이 전쟁범죄 피해자입니다. 일본군은 조선을 점령한 게 아닙니다. 중국이라든가 만주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버마, 싱가포르 이쪽입니다. 그런데 조선 여인들은 당시에 점령지의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 여인들은 당시 일본국의 한 국민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여인들은 돈을 받고 성을 제공한 성제공자입니다. 그리고 일본군들은 매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전쟁범죄 피해자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와 그 다음에 정대협 어디에도 이 여인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해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에 수차례 전화해서 강제 동원의 증거를 제시하라 라고 했더니 한다는 말을 민원인의 민원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전에 어려웠던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가난한 부모가 그 귀여운 딸을 보호하지 못한 그런 아픈 과거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왜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독도가 우리 땅인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미운 게 사실 아니냐?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디 제 이야기를 좀 더 들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얼마 전 독일 베를린 중구청에 세워진 위안부상 철거 문제로 어느 신문사의 기자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사에서 위안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국가나 군이 관여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자행되어 그 피해자를 기억하고 다시는 인권 침해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상징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가 말하는 국가와 군이란 바로 일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가 언급한 국가나 군이 위안부 동원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직까지도 드러난 게 없다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그저 친구들과 놀거나 밭에서 일하다가, 아니 심지어 잠을 자다가 총칼을 메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일본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게 사실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독일 위안부상의 비문에 새겨졌던 1991년 8월 14일 침묵을 깨고라는 문구에 적힌 그대로 용기 있게 증언했던 당사자가 바로 김학순 씨입니다. 이분은 정대협에서 제작된 초기 증언집에서 분명히 스스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15살 때 기생집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수양 아버지에게 당시 돈 40원을 받고 보내줬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7살 되던 해에 그 양아버지를 따라 돈을 벌러 중국까지 갔었고 그러다가 끔찍한 위안부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즉 이번에 증언, 초기 증언 그 어디에도 무장한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또 일본군 전쟁포로 신문 보고서 제49호 한국인 위안부들 편에서는 한국인 위안부들의 평균 나이가 25살 전후라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안부상을 만든 김석영과 김은성 작가 부부는 10대 초반의 어린 딸을 모델로 소녀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조형물을 세워 반일을 강요하는 이유가 저는 몹시도 궁금합니다. 아니 초기 증언에는 없었던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게 된 배경이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가, 왜, 무슨 예由로 이 위안부 여성들에게 왜곡된 증언을 강요한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인권유린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렇듯 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위안부상을 이젠 국내도 모자라 해외까지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곳에서 독일 베를린 중구청이 위안부상 철거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던 당시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나라에 1961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최초로 1억 5천만 마르크, 당시 금액 3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기적에 가까운 종잣돈을 빌려준 고마운 나라 독일. 그런 독일에게 감사는커녕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반일의 상징물인 저 위안부상을 설치하여 기어이 그들에게조차 반일을 강요하는 이런 잘못된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자유발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이신 곽은경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위안부가 끌려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것은 끌려갔으면 부잣집 딸이나 누구나 골고루 끌려갔어야 되는데 왜 가난한 집 딸만 끌려갔을까? 이게 좀 이상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제가 그동안에 잘못된 역사를 참 많이 알았더라고요. 우리는 나무를 우리가 저기 심었는 줄 알았지, 일제가 일본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줬다는 걸 제가 저기 얼마 전에 알았고요. 그리고 세발떡이 일본이 우리에게 기회를 뺏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기 위해서 세발떡을 박았다 해서 저는 여지까지 그 세발떡을 일제가 우리나라를 망하기 위해서 막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산이 산사태 나는 거 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산행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산에 가면은 그 산이 뭐 산을 보호하고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계단이나 뭐 이런 말뚝을 박습니다. 근데 그래서 박았던 거를 뭐 일제가 우리 망하기 위해서 세월말뚝을 박았다 해서 여지까지 그렇게 알았던 거, 잘못 알았던 거. 그 다음에 또 저는 일제 때 우리 국민이 2배로 인구가 늘었다는 거는 제가 여기 와서 다시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왜곡이 됐구나. 이게 좋건 싫건 간에 역사는 진실을 그대로 우리 후손에게 전해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역사, 특히 뭐 중공군이나 뭐 청나라 군들, 이 중공군이 우리나라 때
많이 했던 그 사악한 일은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유독 일본만 콕 집어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 미래입니다. 100년이 100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이 아이들에게 역사를 잘못 가르치는 거는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바로 알리지 않는 지식인들, 이런 분들에게도 너무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언론인들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바른 보도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솔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일 관계 유명 전문 유튜버이신 닉네임 김치 와사비님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버입니다. 저는 제 아내는 일본인입니다. 매일매일 요즘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한일 관계 역사 관련된 그 콘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편들자는 것도 아니고 뭐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지금 현 정부 모든 그 청와대의 협작분들, 이 사람들의 그 만행에 어떻게든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제 자식이 일본인 아내의 자식으로 태어날 텐데 그럼 제 아들한테, 제 딸한테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과거에 일본의 어떤 작은 어떤 그런 행동들까지도 모두 악행으로 다 치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일본의 탓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여자들을 잡아갔다. 실제로 그 시대의 신문 기사들, 일제 시대에 있었던 그 신문 기사들 다 살펴보면 일본군이 조선의 여인들을 잡아가고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이 자신들의 동포들을 끌고 가고 잡아가고 자신의 딸을 팔고 이러한 만행들을 숨기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오로지 나쁜 행동을 했고 일본인들은 무조건 나쁘고,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것은 이 나라의 아이들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떤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아이들하고 이 한국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 화제가 예전에 된 적이 있죠. 아이들이 무조건 그냥 일본 사람들은 전부 핵폭탄 맞아 죽어야 되고 그런 그림만 잔뜩 그려놨습니다. 일본의 아이들은 달라요. 한국의 아이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정말 우리 앞으로 손잡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런 그림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대협에서 하는 행동들, 결국은 이 위안부 소녀상 자체가 나중에 진실이 다 밝혀지고 나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못났다고 전 세계에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언제까지 남탓만 하고 살 겁니까? 이 나라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짓을 보십시오. 온 5천만 국민 전부 다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피해 망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미래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가지고 정말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누군가를 남 탓하지 말고 우리의 탓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의 딸을, 우리의 여인들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정말 나은 나라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래야만 우리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광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대협에서는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하는데 성노예 맞습니까? 위안부가 성노예면 위안부 상은 성노예 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노예 상이 1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깔려 있습니다. 외국에도 지금 계속 수출합니다. 세상에 성노예가 뭔 자랑이라고 수출을 합니까? 뭔 자랑이라고 전국에다가 지천에다 깔아놓습니까? 6.25 때 6.25 때 나라를 구한들하고 죽은 사람들, 그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있어도 동상 하나 세웁니까? 위안부가 독립운동가입니까? 위안부가 평화운동가입니까? 지금 강북구청 앞에는 이 외환부상, 성노예상을 세워놨습니다. 2016년도 세웠는데 도로교통법,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한 불법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노예상을 철거하라고 지금 경찰서 강북구청에서는 그런 행정 지시를 내려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우리는 강북구청 앞 성노예상 철거를 위해서 집회를 할 겁니다.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거기 가서 나라망신, 그야말로 나라망신인 이 성노예상 철거하라고 우리가 집회를 하고 운동을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마찬가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수요일날 21일이죠. 수요일날 12시부터 1시까지 집회할 테니까 강북구청 앞에 있고 수유역 8번 출구로 나와서 강북구청으로 가다 보면은 있습니다. 뭐 찾기 쉬우니까 가까이 계신 분이거나 떠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갑작스럽게 이거 잡은 이유가 오늘 또 저쪽에 정교조 89년부터 뭐 해직교사 저기서 기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도 기가 차갖고 지금 저희 때도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배웠지만 지금 최근에 근 20년간 얼마나 잘못된 교육을 여러분들이 하였으면은 부끄러운지 아세요? 진짜 진정한 선생님이시라면 더 배우시고, 제가 조금 템포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대로 세계사, 국사 그리고 세계경제, 역사 교육 제대로 하십시오. 제발. 얼마나 잘못된 교육하고 있냐면 고등학교 6학기 내내 국사가 한 번 들어갑니다. 한 번. 한 학기 들어가는 하나밖에 안 되는 국사가 도대체 어떤 바보 같은 잘못된 누구의 의지로, 누구의 의도로 이렇게 국민들을 바보처럼 만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작년에 반일 분명운동의 허구성을 얘기하다가 실제로 구속수감이 됐습니다. 물론 풀어놨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대법까지 지금 갖고 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찬 응원 주시고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하셔야지. 얼마나 본인들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정교조분들. 저희 때 최초의 정교조가 이렇습니까? 지금 얼마나 잘못된 정교조를 하고 있는지 본인들 스스로 자신한테 어떻게 이걸 가르치나 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비춰서 이게 진정 맞는 진실인가 아닌가 고민을 하시고 반성하십시오. 제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유튜버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TV, 국사TV, 그리고 청년스피릿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사더바울TV, 한가키TV, 영우방송, 이상구TV, 봉주루방송, 소년주TV, 국개본TV, 상상은 자유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사교과서연구소와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3차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니다. 위안부법 한 폐지 그러세요. 위안부법 폐지. 다시 하나 둘 셋. 위안부법 폐지. 네, 이상으로 위안법 폐지, 일제가 강제 동원한 증거를 제시하라. 네, 그에 대한 청와대 군수대학 또 청와대 사랑채 보이는 곳에서 일본 92년부터 비슷한 동계산을 해봐야지. 92년, 3년부터. 그 교과서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조선의 여인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질의를 했죠.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강제로 동원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차고도 넘친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고도 넘치는 답변 중에 한두 가지만 제시해달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묵묵부답,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3월 달에 또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질의했더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질의했더니 이제는 아예 사회학 전공자가 역사 전공자에게 역사 강의를 합니다. 누가 역사 강의를 해달라고 했나요? 이렇게 지금 교과서 집필자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원래 중학교는 그 근현대사가 적어서 위안부가 실리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교과서는 위안부 서술이 차지한 분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집필자가 답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집필자가 대학 교수가 연구자가 답변 못하면 그건 둘 중에 하나죠. 없거나 거짓말이거나 이거죠. 몇 살째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작년 가을에부터 했으니까 1년이죠 1년. 1년인데도 묵묵부답이. 아니 최근 답이 왔죠. 역사란 어떤 것인가 이거 답이 온 거죠. 그거는 언제 그게 9월 1일 날 답변이에요. 작년 9월에. 아니 올해. 아, 올해요? 올해 9월 1일 날 답변을. 다시 재답변을 하셨나요, 그러면? 한 번 더 했지. 네, 뭐라고? 또 질의했지. 근데 똑같은 걸 복사해서 또 보낸 거예요. 아, 네네. 이게 대한민국의 교수들, 교과서 집필자들의 수준입니다, 이게. 이런 교수들이 쓴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근데 사회 5-2, 6-1 책이란 것 자체가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작년에 3월 25일 날 내가 그 국사교과서연구소에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할 때 12가지의 오류를 지적해서 신청했어요. 근데 물론 각하는 됐는데, 가을에 새로 나온 책을 보니까 3페이지나 송두리째 빼버렸어. 왜? 답변을 못하니까 빼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그리고 사진 잘못된 거 빼고, 사진 설명 잘못된 거 고치고, 그리고 원래는 또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아니 초대 대통령 취임 사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1952년 8월 15일 2대 대통령 취임 사진을 떡 실어놓은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지만은 한글 문자 보급운동 해서 실어놓은 책이 문자 보급운동 책이 아니라 문법서로 사진을 올려놨어요.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엄청 많은데. 엄청 많죠. 교육부 앞에서 집회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부 직원들 이제 만약에 그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네네. 거기도 가야 되는데 지금 교과서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따로 계속 다음에는 이제 고등학교는 8중이 되는데 하나씩 전부 다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위안부 관련 서술도 전부 다 거짓말이야.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위안부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들이 네. 왜곡되었다는. 근현대사는 특히 한일 관계에서는 거의 다 왜곡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네. 그동안 지적을 해서 가장 잘 고쳐진 게 그동안 쌀 수탈이라고 그렇게 떠들던 교과서가 올해 2020년 새 교과서에는 수탈이라는 용어가 싹 빠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아이들에게 일본이 조선 쌀을 수탈해 갔다라는 말은 쓰지를 못할 겁니다. 그건 시험에 낼 수도 없고 왜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수정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정해야 할 것도 많고 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치르는데 거기에도 아예 이제 오류라고 지적받고 하니까 출제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흥선대원 건데 출제 안 합니다. 그리고 쌀수탈 문제도 출제 안 합니다.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우리나라 역사 교육을 바로잡는데 국사교과서 연구소가 앞장설 것이고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면 우리 역사가 바로 잡히면
바로잡히는 그 순간 대한민국은 갈등과 반목이 사라질 겁니다. 예, 여기까지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